안녕하세요. 오늘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김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년기, 정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이 노년기에 와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이제 같아져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이 치매에 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2050년이 되면 세계 치매 환자가 1억 명이 됩니다. 한국이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50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치매 환자들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하고 또 치매도 안 걸리고 이런 노령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이 65세 인구가 점점점 굉장히 빨리 2050년이 되면 이렇게 높아지는데 특히 아시아권에 많아지고 있고 이 아시아 안에서 대한민국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는 치매는 뭘까요? 치매의 정의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입니다. 뇌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 생기는 질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증후군으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서 생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억장애, 언어장애, 실행장애, 기타장애 이 네 가지를 보고서 의사 선생님들이 DSM-4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나 요새 기억력이 떨어져 아니면 무슨 말을 하려는데 그거 뭐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여기가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다니던 길인데 늘 다니던 길인데 어딜까? 고민하게도 되고 계산을 평상시 하시던 분이 계산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도 계산을 잘 못하게 되고 또 도구 사용 능력이 이제 저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이상행동 및 성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기억력 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억력이 저하되니까 언어장애가 생기게 되고 시공간 능력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퇴행성 뇌질환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위수치 치매가 있고 뇌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혈관성 치매라 그러는데 뇌출혈이 생긴다든가 그로 인해서 이제 치매가 생기는 거고 비타민 B12 결핍이나 베르니케 술 같은 거 많이 마시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성으로 인해서도 생기고 저산소증, 갑상선 기능 저하, 간성 뇌경변증, 요독증 또 이렇게 해서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신경매독이라든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도 생깁니다. 기타 정상수두증, 뇌종양, 뇌외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뇌종양이라든가 수두증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력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시공간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는데 이제 뇌를 이렇게 절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저하된 부분, 기억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 언어를 알아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언어 능력이 두 영역의 문제라든가 판단력,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벌컥 낸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늘 다니던 길을 낯설어 한다든가 이런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치매 어르신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초진일 때 처음에 내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뇌 영상이 예뻐요. 뇌실도 보이고 근데 2년 후가 되니까 다 미끄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지금 치매 환자 뇌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서 쪼그라든 뇌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펴져서 모든 기억이라든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뇌 안에 아밀로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 이 깨끗한 뇌인데 이런 이상 단백질이 쌓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발굴 과정 간단한데 어르신들이 다 MMS라고 검사는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검사하시기 때문에 기본 검사는 누구나 다 하셨을 것 같고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경심리검사라고 그러는데 간이 기억력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표준보다 낮았을 때 그때 신경심리검사를 하고 신경심리검사를 하면 진단을 치매라고 내려지고 그 치매 중에서도 중증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주 경증인 치매도 있고 중증인 치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증도를 이제 CDR이라고 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 돌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엔에서 2015년에 나온 건데 우리가 영어은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정상일 때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때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데 우리 정상 어르신들 하자 그러면 막 나 치매 아니야 막 검사 안 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정상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자 보면 약간 경도인지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빨리 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해지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능력도 떨어지고 나중에 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무진장 굉장히 중요한데 발견하는 시점은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용산구의 구청 안에 있는데요.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달라집니다. 다 어떤 경우는 초기인 어르신이 일도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 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기울기가 내려가듯이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요 단계별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안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일 때, 초기일 때, 중기일 때, 말기에 따라서 서비스들도 안다면 조금 더 대처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시피 치매는 여기 20년 치매가 발견되고 나서 2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치매가 빨리 발견된 이후도 20년이란 긴 시간, 어쩜 10년, 20년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상자를 돌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 효과가 병에 시작해서 증상이 나타난 이때 발견되고 근데 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치료를 하는 순간 살짝 올라가요.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DA에서 승인한 약도 치료제도 한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인데 5번째는 이 약들을 믹스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도 뭐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고 치매를 치료하는데 이러한 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비약물. 그래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요법, 회상치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약물과 비약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려서 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절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뇌손상을 막는다든가 우울증을 관리한다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들은 혈관성 치매하고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비만을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 이런 것이 치매를 예방하기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치매가 조기에 발견도 됐어요. 근데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발견이 됐어요. 중심점에서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치매가 발견됐을 때 긍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집안에 치매가 있다니 어떻게 막 울고만 부정적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치매 센터도 그렇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의 자원들이 치매가 있더라도 가족들이 대처를 잘해서 지역사회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가족들이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도록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한테 필요한 많은 데이터, 정보 이거를 통해서 가족들이 역량이 강화되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치매가 있어도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자원 강화라든가 치매 사업에 의해서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사례관리, 기업 친구 봉사자, 복지관, 관공서, 비영리단체, 공공후견사업, 치매 안심 주치, 치매 안심 마을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사회적인 공공 자본이 많이 발전되어 있을 때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있을 때 치매 가족이나 치매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치매 어르신이든 노부부가 함께 사는 치매 어르신이든 가족과 함께 사는 치매 어르신이든 자원을 나의 시간과 에너지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카피탈이 많아져서 역량이 강화되어서 자원 활용을 잘할 수 있다면 개인의 부담이라든가 힘든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부터 중앙치매센터에 치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알짜 정보 내비게이션도 있고 치매 자가 진단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실종노인 찾아보기라든가 실종신고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중앙치매센터에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치매 자가 진단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자가 진단하는 것은 여기 핸드폰에서 앱에서 치매 체크 앱을 찾아서 앱을 깔아서 여기 순서대로 이제 치매 위험 체크를 하면 이런 치매 위험 체크 앱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힘이 된 알짜 정보 내비게이션 등 치매 지원센터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앱 활용을 하지만 막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운동 이렇게 하려는 치매 예방 수칙 이러한 것들을 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1899-9988 이런 치매 상담 콜센터 24시간 되니까 이쪽에다도 문의하셔도 되고 용산구 치매 안심센터에다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가까운 복지관에도 아마 치매 안심센터는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셔서 연락하고 아니면 도움을 달라면 저희가 가정으로도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